방사선을 맞으면 강해지는 물질들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좀 유해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그걸 맞으면 강해지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생명체 중에도 방사능 맞으면 죽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체르노빌 폭파됐고 네. 다 덮어놨었잖아요, 콘크리트로. 후에 상태를 보러 갔는데 곰팡이가 이제 펴있던 거예요. 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더 많아? 더 잘 자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들어갈수록 없어야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갖다가 봤더니 이 곰팡이는 강해진다기보다는 방사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식물은 빛을 받으면 그 빛 에너지로 전자를 탁 띄워서 전달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빛 에너지가 아니고 이 방사능에 있는 그 방사성 에너지를 갖고선 전자를 팍 띄워서 그걸 에너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름 붙이기를 광합성 포토신테시스에 붙여갖고 뭐 라디오 신테시스 뭐 방사능 합성 이렇게 붙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 멜라닌, 이 멜라닌은 광사성을 받았을 때 전자를 띄워서 에너지를 합성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방사능을 더 세게 받아도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갖고서 더 잘 자라는. 다른 데서도 잘 사는데 여기서 더 잘 사는 거야? 아니면? 얘는 원래 발견된 건 되게 오래돼요. 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쉬워요. 들어보세요. 속명이 클레도스포리움. 쉽죠? 쉬워요? 클레도가 가지란 뜻이에요. 스포리움은 포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가지 포자. 포자가 동글동글한데요. 자라는 게 가지처럼 자라서 포자가 똑똑 떨어지나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종명도 쉬워요. 스페로, 스페루문. 스페로는 동그랗다. 동그랗다. 네, 스페루문은 포자란 뜻. 동그란 포자. 그래서 우리말로 가지 포자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발견됐어요. 네.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에. 아, 그래요? 결국 얘가 이 가지 포자 곰팡이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조한 거, 짠 거 굉장히 잘 살아요. 환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에서도 견디고 살아가네.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것만 탁 띄어서 딱 뽑으니까 마치 방사선을 먹고 강해지고 이렇게 말이 된 거죠. 멜라닌이 생명체에서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그런 걸 생각하면 방사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명을 떠올릴 수는 있는데 방사선이 사실 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입자도 있고 감마선도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감마선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체르노빌 같은 데 보면은 알파선, 베타선 에너지가 엄청난 입자들도 막 쏟아질 텐데 거기서도 그거는 버티는 거겠구나. 거고요. 그거는 버티고 버티는 거고. 에너지는 감마선. 감마 아마도 쓰는 그럴 것 거고. 같네요. 그죠? 실제로 그런 실험도 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지흥배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우주정거장에 가서 해봤더니 얘를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이 곰팡이를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량을 얼마에 줄여준다. 아니, 우주선 밖에 코팅을 한다고요? 그렇죠. 시험을 해보니까 줄여주더라. 우주 환경에서도 살아요, 얘? 살아요. 말씀하신 클라도스포리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우주 방사선 환경에다가 노출을 시켜 놓으면 번식량이 1.2배까지 올라가더라. 진짜? 네, 나는 우주에서 산다고요? 보고가 있어요. 실외에서요? 네,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실외에서. 그게 2020년도인가. 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게 더 실험이에요. 신기한데? 나도 이게 좀 신기하다. 방사선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것도 안이 아니라 밖에서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디 무슨 운석 같은데 실어갖고 날려보내면 그냥 가 살겠네 계속? 정확하게. 그래서 생명체의 기원이 이렇게 운석 돌멩이에 묻어있는 채로 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스페르미아 가설, 범종설의 이제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주정거장 안에 운동 공간이 있거든요.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막 땀을 흘리고 태울 잠깐 벽에 어디 묶어놓고 거기서 또 한창 러닝머신 뛰고 이제 이런 공간이 있어요. 젖은 수건을 계속 매달아 두었던 그 벽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게 보고가 돼서 언론에서 외계 생명체에 감염됐다고 우리가 갖고 온 곰팡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간 거죠. 그걸 보면 우주 공간이 곰팡이들에게는 꽤나 버틸 만한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잘 방사성 물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막아주거나 아니면 좀 먹어준다면 방사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화성기지나 달기지나 아니면 우주선 같은데 밖에 이렇게 잘 발라놓으면 훨씬 낫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특히 얘네가 원래 방사선 이전에는 뭘로 많이 활용했냐면요. PAH, 폴리사이클 아로마틱 카본.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발암물질 나온다는 그 탄 데서 많이 나온다는 그게 잘 분해가 안 돼요. 물에 잘 녹지도 않고. 근데 얘는 PAH를 또 잘 분해도 해요. 환경 정화 용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혹시 인체는 해롭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미생물을 두고 해롭냐 안 해롭냐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근데 이런 말 하거든요. 지구상에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그런 미생물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말씀을 드리는데 단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
전체적으로 다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잘못된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유익한 대장균이에요. 장 속에서는. 근데 걔가 약간 자기 상처가 나서 조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잘못된 장소잖아요. 근데 얘가 자라버리면 걔는 성장인데 우리는 감염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공간에도 곰팡이 포자랑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 버티고 사는 거는 그만큼 우리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 걸렸으면 우리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면역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도 특별히 병을 막 유발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면역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접촉이 있었을 때는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예. 일으킬 수도 있다. 대단한 친구네 진짜. 우주선 난 바깥에 산다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방사선 빛을 먹고 산다고 표현되는 이 미생물을 보면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프로젝트 헤일밀에 나오는 박테리아가 전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 이번에 또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거기 보면 별빛을 흡수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별을 죽여버리는 외계 미생물 같은 애들이 나와요. 별을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별이 감염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소설 속에서는 그 미생물을 아스트로파지라고 부르거든요. 아스트로파지? 네, 별의 파지인 거죠. 원래 그 소설이 뭐로 유명했냐면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는 소개하지 않은 가장 기괴한 외계 생명체를 다룬다라고 해서 그걸로 유명한 작품이었거든요. 빛을 갉아먹는 미생물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게 다 현실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얘는 색깔이 혹시 어떤 색깔이에요? 혹시 검해요. 멜라닌 때문에. 네, 검해요. 보세요? 저도 이제 빛을 먹는다. 그러면 검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놀라운 추리력인데요. 예리하십니다. 왜 항상 근데 저에 대한 감탄은 제가 먼저 하고 나서야 여러분이 하시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모르세요? 너무 감탄하면 말이 안 나올 순간 그때 말씀하시니까 그렇군요. 좀만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아직 참을성이 부족했군요. 자, 곰팡이 말고 물질 중에도 방사선을 맞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거나 강해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방사선을 쓰는 게 두 가지인데 막는 거는 아까 이 곰팡이 애처럼 멜라닌을 많이 사용을 해요. 멜라닌을 어딘가 코팅하면 뭐 태양광 효율이 좋아진다거나 수소를 잘 만든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많고 사실 이런 얘기 듣다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색이나 피부색이나 이 눈동자 색을 만드는 게 전부 다 멜라닌이거든요. 그래서 멜라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에 강해요. 재밌는 게 동양인 눈이 어둡잖아요. 멜라닌 농도가 낮으면 눈이 파랗거나 초록이 돼요. 이게 그 색깔 색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멜라닌이 적으니까 우리 하늘이나 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틴들 현상이 눈알 속에서 생겨서 파랗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 좀 강하고 유럽 가면은 실내 조명이 다 어두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의 눈이 파랗거나 초록 분들은 눈부시구나. 네, 밝으면 눈이 시리고 백내장도 더 잘생기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 멜라닌은 우리 보호용으로 쓰고 근데 진짜 이것만 해가지고 뭔가 강하게 만든다? 플라스틱이 최고입니다 사실. 플라스틱. 네,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물질은 자외선을 원래 쉽게 생각하죠. 네일 케어하면 뭐 바르고 여기 파란색 불빛해서 경화시키잖아요. 네네네네. 이것도 강한 에너지의 빛인데 이거를 방사선으로 X선이나 감마선으로 해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플라스틱이나 뭐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좀 내구성 높아야 되는 거 병뚜껑 같은 데 있는 뭐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여기다 쪼이면 탄소랑 수소 사이 구조가 깨지면서 자기들끼리 붙어서 되게 막 촘촘하게 연결돼서 강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 치아에 뭐 때우고 빛 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거 똑같아요. 근데 그건 자외선을 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니까 자외선은 아닌데 에너지가 높은 블루라이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외선이나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줘서 얘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올 때는 처음 물질보다 더 다른 물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막 변신처럼 하기보다는 깨뜨리는 거예요, 일부를. 빛을 받으면 깨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깨지면 깨뜨린 다음에 네, 그게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붙을 때 원래 상태로 붙진 않는 거네요. 네, 우리가 뭐 스티커 뒷면 띄면은 한번 붙으면 자기들끼리 안 떨어지잖아요. 빛을 쪼이는 게 이 뒷면들을 떼는 거랑 같고 얘네가 근처에 있는 거랑 철컥 붙어버리면 단단하게 다 연결된 게 돼버리는 그런 방식. 아니 근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방사선 쪼이면 약해지긴 해요? 아니면 대부분은 약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건 깨져도 근처에 비슷하게 서로 붙을 게 많이 뭉쳐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몸에 막 DNA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깨지면 그냥 깨진 채로 깨지는 게 거의 디폴트고 그 다음에 더 뭉칠 게 있냐 아니면 뭉칠 게 없냐에 따라 좀 다르겠군요. DNA도 사실 잔뜩 뭉쳐놓고 빛 쪼이면 강해지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의 의미가 없고 그냥 덩어리져 버린 인간의 흔적. 방사선의 내성이 있는 그런 세균들이요 안 깨지는 게 아니고 DNA가 깨지면 걔는 복구가 빨라요. 빨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버텨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세균 중에서는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듀란스라는 게 있죠. 사람의 치사량의 100배 이상 맞아도 살죠.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은 아니고 그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걔네들은 웬만해서는 죽이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죠? 발견된 것도 통조림 가공 공장에서 멸균 하느라고 이 정도로 했으면은 다 죽었겠지 했는데 안 죽고 세균이 있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얘인 거예요. 그 방사선으로 세균 죽이거나 이렇게 실제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죠. 감자라든지 싹이 난다거나 또 양파 같은 거에 뿌리가 빨리 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런 성장을 아예 막는 처리를 하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방사선으로? 네. 우리가 방사선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좋은 에너지를 뿜어낼 것 같지만 그거는 방사성 원소가 들어가서 오염된 경우고 바꿔 말하면 그냥 자외선으로 처리했다랑 똑같은 그러니까 자외선 좀더 살균도 강한. 있잖아요. 그죠? 방사선 살균은 난 그래 좀 찝찝한데. 많이 쓴 이유가 자외선을 쓰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네. 자외선은 우리 몸에 쪼이면 살이 타잖아요. 겉에서만 못 뚫고 들어와요. 근데 X선 같은 거 뚫고 들어오니까 겉에만 살균이 아니라 내부까지 깔끔하게 하려면은 그런 빗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파나 감자를 요즘 다 방사선으로 한 번씩 쪼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통조림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멸균이 필요하거나 처리가 필요할 때 그냥 쭉 빛이 한번 지나가는 그냥 정도. 빛이에요, 빛. 네, 빛. 강한 에너지의 이거 빛이다. 방사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와, 이 방사선. 그 안에 방사선이 이렇게 고여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약간 좀 찝찝한데. 그 방사능은 찝찝한 방사능이 느낌이고 아니니까. 방사능은 방사선을 계속 뿜어내는 거고 방사선은 그냥 빛. 이런 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파처럼.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 2000년에 9.11 테러 이후에 탄저균 포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포자가 하얀 분말인데 걔는 압력수에 찌지 않으면은 안 죽거든요. 근데 그거 가루를 보내는데 그 우편물들을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방사선으로 다 한번 통과시켜서 우편물 한 적이 있었어요. 방사선이 간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을 쪼인 것 뿐이지 거기에 뭐 남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왔다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 아니죠. 안 남아요? 엑스레이 쪼이듯이. 그러네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좀 궁금해진 게 아까 그 곰팡이인데 방사능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걔는 그 능력을 왜 갖게 된 거죠? 오래전에 방사능이 많은 자연환경일 리는 없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능력도 갖게 된 건지. 그건 정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왔다 그러면 설명이 되지. 오래전 다른 별에 있다가 날아온 조각이다라고 하면 지구에 사는데 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 방사선을 견디는 생명체의 존재가 사실 천문학자들한테는 좀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기는 해요. 좀 거칠게 말하면 외계 생명체 탐색 자체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엔셀라두스, 타이탄 같은 태양계 천체들로 탐사 로봇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항상 정해진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때가 묻지 않도록 소독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더러운 상태로 가면 거기서 뭐가 나와도 이게 지구 생명체인지 외계 생명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염돼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방사선 처리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살균 소독을 한번 하는데 그래도 안 죽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 깨끗이 닦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가서 만약에 생명체가 나온다 한들 그게 실제로 그 외계 환경에 있는 애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 탐색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